안녕하세요. 팜스코TV 정영철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양동과 양계의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의 주축이 되는 질소저감 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질소저감 사료가 좋은 질소저감 사료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질소저감 사료라고 하면 벌써 부정적인 생각부터 드시는 사장님들 많으실 거예요. 양돈에서도 조단백이 높은 사료가 좋은 사료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사실 산란계 쪽에서는 이 조단백 비율이 사료를 대표하는 산란 18, 산란 17, 산란 16 이렇게 조단백 함량 가지고 사료의 단계를 표시할 정도로 조단백이 사료의 품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정도로 사료의 품질 하면은 일단 조단백 함량이 많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농장 사장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질소를 줄이라니, 조단백을 줄이라니 사료를 나쁜 사료를 쓰라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그런데 많은 영양학자들, 박사들이 나와서 조단백을 줄여도 돼지가 잘 크고 산란계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일단 이론적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단백질을 낮춰도 이상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질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단백질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아미노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미노기에 질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사람이든 돼지든 닭이든 다 마찬가지죠.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의해서 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되고요. 물론 일부는 펩타이드라는 아미노산이 몇 개 붙은 형태로 흡수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돼서 흡수되고요. 우리 몸 안에서 이 아미노산을 다시 재조립해서 단백질로 만듭니다. 결국 몸이 필요한 건 단백질이 아니라 아미노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미노산 중에는 몸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과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 필수 아미노산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라이신, 메치오닌 이런 것들이 필수 아미노산인 거죠. 몸에서 합성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사료로서 섭취를 해야 되고 이것이 부족하면은 전체적인 단백질이 몸에서 만드는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단백질은 작더라도 이 아미노산만 균형 있게 잘 맞춰져 있고 충분히 공급된다면 돼지나 닭이 자라는데 문제는 없게 되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죠. 거꾸로 단백질이 많다면, 남는 단백질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내에서 남는 단백질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유해한 미생물이 이용해서 오히려 설사나 질병으로 이행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같은 것들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몸에 들어온 다음에도 이 단백질이 남는다면, 질소가 남는다면 우리 몸은 이 단백질을 아미노산 형태로 그대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요소로 합성해서 배출하게 되는데요. 이 남는 질소를 요소로 합성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꽤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게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많은 사료를 섭취한다면, 남는 단백질이 있다면 장에서 나쁜 미생물이 그것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까지 써서 그것을 밖으로 배출해야 되니까 오히려 사료 요구율이 나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단백질을 줄여가는 것이 페이즈 피딩입니다. 양돈에서도 그래서 단계가 지나갈수록 돼지가 커갈수록
단백질 함량을 줄여주고요. 산란계도 주령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단백질을 줄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론적으로만 보면 아미노산 균형만 제대로 맞춰준다면 단백질 함량은 줄여도 가축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는 왜 안 그렇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을까요? 사실은 이제 전제는 아미노산의 균형은 잘 맞은 사료라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균형이 잘 맞았다고 하더라도 돼지나 닭이 언제나 충분한 양을 제대로 섭취하는 것은 아니죠. 밀사가 되었다거나 급이급수가 뭔가 불량하다거나 너무 덥다거나 이런 이유로 섭취가 제한되는 경우엔 오히려 영양 밀도가 높은 사료, 조단백이나 에너지가 높은 사료가 효과를 보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막 더운 여름철에, 요새 또 많이 덥죠. 더운 여름철에는 좀 단계가 높은 사료를 먹이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체험적으로 느끼시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질병에 걸려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특히 질병에 걸려 있다면 면역 세포가 활성화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더 쓰이기 때문에 아미노산 요구량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농장이라면 요구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사료가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축산 현장이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어려움들의 질병이나 환경적인 제약에 있는 경우라면 좀 스펙이 높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사료가 효과적인 경우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사료가 더 좋은 사료라는 인식이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만들어진 아미노산 균형이 잘 맞는 질소 저감 사료라면, 그렇다면 질소를 저감했어도, 조단백을 낮췄더라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소 저감 사료가 제대로 된 질소 저감 사료일까요? 만약에 다른 구성들은 낮추고 조건만 맞추기 위해서 조단백은 낮추고 표시 함량에 정해져 있는 라이신 비율만 맞췄다면 다른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은 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필수 아미노산은 몸에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밖에서 섭취해야 되는 아미노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필수 아미노산들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절대로 가축이 제대로 성장하고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질소 저감 사료의 1번 조건은 필수 아미노산의 균형이 완벽하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일단은 원료부터 필수 아미노산들의 구성이 좋은 원료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단백 함량을 낮췄기 때문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들이 있으면 부득이하게 합성 아미노산을 통해서 이 비율들을 맞춰줘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 필수 아미노산들의 요구량은 가축별, 단계별 요구량은 아주 잘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료에 대한 평가도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제대로 만든 사료라면 충분히 합성 아미노산과 좋은 원료들을 사용해서 이 필수 아미노산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걱정할 것이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필수 아미노산의 관리입니다. 사실 조단백을 조금 넉넉하게 공급하고 있다면 이 넉넉하게 공급한 조단백에서 아미노산을 합성할 수 있는 원료들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비필수 아미노산 중에 우리 몸에서 많이 쓰는 아미노산, 좀 부족한 아미노산이 있더라도 이 남는 조단백을 활용해서 그것을 합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질소 저감을 한다고 조단백을 막 낮춰놨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비필수 아미노산들은 성장할 때, 병에 걸렸을 때 등등 특정한 조건 안에서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조건에서 부족하게 되는 비필수 아미노산을 조건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질소 저감 사료에서는 필수 아미노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비필수 아미노산 중에 몸에 많이 필요한 아미노산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관리해 줘야만 합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하나 더 든다면 이렇게 질소 단백질을 저감하고 절약하고 균형을 맞춰놨기 때문에 이 섭취한 단백질들이 잘 소화돼서 흡수돼야 되겠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소화 효소들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단백질의 이용성을 더 높여주고요. 영양소가 소화됐다고 해도 장이 건강하지 못해서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면 또 몸으로 제대로 흡수돼서 이용되는데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장 건강까지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까지 놓고 보면 사실 조단백을 낮췄으니까 사료 가격도 떨어질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필수 아미노산 균형이 좋은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좋은 원료들을 많이 기용해야 되고 거기에 부족한 것을 합성 아미노산을 통해서 맞춰줘야 하고 소화 효소나 장 건강을 고려한 배합 설계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질소 저감 사료라면 사실은 기존의 조단백이 높았던 사료에 대비해서 원재료비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농장에서 성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농장 사장님들께서 직접 평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질소 저감 사료와 관련된 사업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신청을 하셨을 거예요. 신청을 하시고 적용을 하지 않아도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모두들 빨리 신청하시라고 해서 질소 저감 사료를 아직 먹이지 않고 있지만 신청해 놓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신청해서 먹이고 있지만 사용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성적이 떨어진다면 이 질소 저감 사료로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의 이익, 양돈에서는 한 8원, 산란계에서는 한 5원 정도, 5, 6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이 이익 대비해서 성적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소 저감 사료를 사용한다고 해도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되고 오히려 더 올라가야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질소 저감 사료가 이런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 소화 기능성 개선, 장 건강 이런 요소들이 잘 적용되어 있는지 한 번씩 평가를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신다면 직불금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고 성적에서도 충분히 더 높은 성적을 거둬서 농장의 이익을 보는 그런 질소 저감 이루실 수 있고 탄소 중립에도 참여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소 저감 사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편들에서 우리 탄소 중립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